이 광고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봤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멋있게 잘 만들 수는 없다. 무조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모비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광고 뭐지라는 주제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 속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모비 코멘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왈도라고 하고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타이어가 다 있는 곳 티스테이션 타임 캠페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겸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타이어 브랜드 전략팀 서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타이어 브랜드 전략팀에서 국내 광고 담당하고 있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멋에서 컨텐츠 만들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크리에이티브 멋에서 컨텐츠 만들고 있는 김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캠페인 영상 티스테이션 타임 먼저 같이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러 왔는데요. 나 타이어 1도 모르는데 억지로 아는 척 좀 해? 티스테이션 타임! 총 80만 8천 원입니다. 그냥 일시불로. 티스테이션 타임! 어머나, 얼마 전에 갈았는데 생돈 날리겠네. 티스테이션 타임! 아 뭐야? 이거 왜 이리고? 휴일이라 연대가 없겠지. 그러니까 내가 티스테이션 타임! 아 맞다, 타이어.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 타이어 갈 시 어딨냐? 배달 왔습니다. 아우, 타이어도 이렇게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을. 티스테이션 타임! 타이어가 필요할 땐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티스테이션 손병 아저씨 대박. 아이 빨리 가야 돼. 지금 전기센터 문 닫는다니까. 이거 봐. 타임! 그러니까 지금이 딱 티스테이션 타임이지. 안심 서비스 전문 상담, 24개월 무이자 할부, 모바일 쇼핑, 휴일 지킴, 픽업 서비스까지 다 되니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땐 언제나 티스테이션 타임. 너 티야? 타이어 갈 땐 언제나 티스테이션 타임. 티스테이션 네, 안심 서비스 전문 상담, 24개월 무이자 할부, 모바일 쇼핑, 휴일 지킴, 픽업 서비스까지 이런 주제를 짧은 시간 안에 재밌게 풀어주셨는데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타이어 하면 티스테이션을 바로 떠올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저희 고민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올마이티라는 서비스 자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타이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올마이티니까 불편한 순간을 보여주고 우리 티스테이션이 좀 슈퍼맨처럼 나타나자 해서 좀 광고를 기획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민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티스테이션을 좀 각인시켜보자. 나름대로 티스테이션이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타이어 교체하면 티스테이션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보자. 그 부분이 가장 중점을 뒀고요. 사실 저도 아까 읽긴 했지만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광고에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되게 설명적이고 재미없는 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약간 병맛적인 요소도 녹아있고 그래서 좀 징글처럼 티스테이션이 머리에 남았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나 감독님 처음 기획하실 때 약간 어떤 쪽으로 머릿속에 남겨야겠다 이런 틀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감사하게도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열어주셨어요. 다 할 수 있는 다. 네네네. 근데 남는 거는 티스테이션 하나만 나와도 된다. 물론 서비스도 남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작서부터도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었었고요. 부담 없이. 저 개인적으로 오프닝이 너무 좋아서 병맛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표님은 대표님은 역할은 클라이언트와 이제 감독님 사이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중심을 잡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너무 병맛으로 다가가거나 너무 가볍게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우려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감들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보여주되 단순히 그냥 트렌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병맛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속성 뭔가 하나가 딱 메시지가 남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히려 그 병맛에서 좀 담백한 요소들만 남기고 덜어내는 그런 것들에 저는 오히려 더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제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손병호 아저씨가 타이어에 관련해서 슈퍼맨처럼 해결을 해주는데 이분을 캐스팅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좀 궁금합니다. 8년도에 손병호님이랑 광고를 네. 찍었었어요. 네. 사실 비슷한 컨셉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손병호님이 일반 정비소 사장님으로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아주 소수지만 그때 말로 약간 호구 잡는 그런 사장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광고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이제 아무래도 있는 녹인 광고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손병호님과 했던 게 워낙 기억이 좋았다 보니까 네. 그 손병호님을 염두에 두고 2탄처럼 이제는 티스테이션 슈퍼맨으로 그런 호구 잡는 사장님이 아니라 티스테이션으로 나오자 해서 이제 이렇게 애초에 염두에 두고 영상을 만들게 됐던 거죠. 사실 우리가 그 타이어 갈러 갈 때 일반인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잘 모른다고 날 속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호구 잡히지 말고 T스테이션에 오면 너무나 정확하고 깔끔하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 그거를 내부에서도 다 좋다고 하셔서 컨텐츠로 만들었는데 궁금한 타인 유튜브 영상을 저도 봤는데 촬영 당시 엄청 고생한 걸 느꼈어요. 새벽 5시에 나오셔서 밤까지 이제 촬영을 열심히 하시고 요 에피소드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그 보면은 인상적이었던 게 이 한국 타이어의 그 단결력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이 옷을 맞추고 입고 나왔거든요. 유니폼처럼 이 줄무늬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현장에서 뭐 아차했던 건지 뭐 전날 맞춰 입은 건지 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미리 얘기한 건 아니었죠? 아니었고요. 네. 텔레파시. 약간 오늘도 저희가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얘기 안 했는데 진짜 약간, 얘기 안 했는데 컬러는 다르지만 네. 느낌이 비슷한 그만큼 잘 맞는 그렇죠, 그렇죠. 촬영장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되게 타이트하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국 타이어분 한 말씀도 듣고 싶고 크리에이티브 뭐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손병호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T스테이션 타임을 사실 한 1000번 외치셨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발음이 저희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T스테이션 타임 이렇게 막 어조를 넣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엄청 이제 힘들어 하셨어요. 그 혀가 나중에는 풀려가지고 이제 그게 새벽에는 밤 늦게는 이게 안 돼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도 끝까지 이제 웃으면서 해주시고 나중에 녹음도 엄청 저희가 되게 많이 요구를 드렸는데 끝까지 웃으면서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또 이제 촬영이 막바지에 달하니까 그런 감독님과 그런 스태프분들의 어떤 위기질서 이런 것도 좀 이게 다들 이제 예민해지니까 그런 무서운 감독님 되게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나? 그때 이제 감독님이 한번 화를 딱 내셨는데 어떤 스태프분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건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표님은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 더웠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더웠다. 오히려 이제 배우들이 지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손병호 선배님이 이제 저희보다 이제 연배도 많이 있으신데 예전 촬영에서도 그랬고 이번 촬영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 촬영은 그 영화나 이런 촬영들보다 조금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조금 일정이 조금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즐겁게 마지막까지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촬영 당일날 에피소드는 아니었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좀 감사의 말씀을 다 이제 드렸으니 뭐 약간 생략을 하자면 저희가 사실 그 T스테이션 캠페인 킥오프 미팅을 하고 촬영을 이제 8월 말에 했으니까 그게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네. 보통 저희가 아무리 길어도 이제 3개월 안에는 광고를 이제 찍는 것까지 다 마무리 짓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초반에 컨셉을 잡을 때 저희가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자주 계속 이제 더 새로운 거 없을까요? 이걸 엄청나게 많이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희도 이제 갈피를 못 잡고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다 보니 저희도 지쳐가고 이제 크멋에서도 되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 어떻게 하면은 이게 광고를 이제는 뭔가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고 네. 이거 부러뜨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민지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네. 아 이 광고는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봤자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이거를 멋있게 잘 만들 수는 없다. 무조건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그 다음 미팅에 감독님 만나서 죄송하다고 초반에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잊어달라 이제 감독님 하고 싶으신 대로 다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콘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아 역시 전문가한테 광고를 그렇죠, 맡겨야 된다. 그거를 딱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 쪽에 있었지만 이제 대행사분들이나 이런 제작사분들의 아이디어를 되게 존중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이제 채널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보다는 이제 대행사 타이틀 항상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담당자,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요. 내부에서 보고도 많고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몇 번 엎어지면 이제 본인도 힘들고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데 왜 자꾸 엎어질까 하면 결국은 두 파트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타이어도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광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광고는 상당히 다양한 매체를 운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ATL, BTL 또 극장에서까지도 상영이 됐던 게 기억나는데 매체별로 좀 임팩트가 있었다 느껴진 매체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퍼포먼스 뭐 전체적인 리포트를 봤을 때 사실 효율이 다 좋았어요. 다 괜찮았고 뭐 90초 소재가 사실은 효율 면에서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런칭하고 한 2개월 동안 유튜브에서 90초 소재 광고 효율이 굉장히 이제 좋은 걸 유지했을 정도로 소재 피로도도 굉장히 낮다고 저희가 평가했고 뭐 극장 뭐 TV 말할 것도 없이 다 좋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사람들은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독점으로 이제 광고를 했었어요. 어플하고 그 카카오 블루택시 태블릿을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 회사 동료의 아이가 이제 택시를 탔다가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앞에서 티스테이션 타임 이거를 엄청 이제 외쳐가지고 중독성이 있으니까 타임 지옥에 빠졌다 미치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이제 막 토로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살짜리 아기를 뭔가 설득을 했구나, 해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해서 이 매체라는 게 꼭 효율이 좀 많이 보는 이런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티스테이션 캠페인이 너무 광고 영상이 잘 나와서 저희가 역대급 사실 매체비를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뭐 그동안에 못 해봤던 해보고 싶었던 매체들 다양하게 많이 집행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민지님이 얘기한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하나의 똑같은 소재로 사실 이 소재 배리하는 게 원래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매체별로 배리를 한다는 게 근데 저희가 뭐 극장용, 뭐 카카오 모빌리티용 이렇게 따로따로 매체별로 소재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워낙 그 각각의 매체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 그 매체별 특성에 맞는 소재를 딱 맞는 소재로 집행을 해서 훨씬 조금 더 좋았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접 체험했던 거는 이제 극장에 가서 저희 광고를 보는데 그 티스테이션 타임 광고가 나오니 주변에 있는 이제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체험을 했던 저는 극장 소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을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극장 가서 보면 약간 뿌듯한 것도 있고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그 매체가 여기에 이 시간 이 타임에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기 때문에 그냥 뭐 갑작스럽게 보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게 돼서 보면 와이프도 약간 이렇게 쿡 찌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시는 거 해주시면 너무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 저도 택시에서 나와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사진 딱 찍었어.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 다양한 매체,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되게 깨어있고 열려 있어서
저희 회사의 지향점이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컨텐츠의 가변성이랑 이 매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챌린지를 하고자 하는 회사인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히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ATL보다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깨어 있어서 저희가 그 ATL보다는 소비자한테 도달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에 좀 챌린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수용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면서도 이것들은 이러이러한 매체, 새로운 매체들의 챌린지를 해보자라고 오히려 더 제안을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타이어 광고가 쉽지 않은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B2C에 엄청 가깝지만 어떻게 보면 또 B2B스러운 또 광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타이어의 마케팅이나 광고를 엄청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볼 때도 한국 타이어가 스폰서하는 이벤트들도 많고 그분들의 인지도도 되게 높기 때문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광고는 뭐 만약에 글로벌 광고도 기획이 된다면 뭐 국내 광고, 글로벌 광고의 방향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멋하고 굉장히 좀 지금 좋은 광고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의 가장 주력 상품인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브랜드와 이제 현대자동차그룹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필름을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타이어라는 게 자동차가 없이는 굴러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연결성과 이 관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더 멋진 그런 카메이커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 수 있는 필름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 이외에 또 BMW하고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서 티스테이션 광고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좀 멋진 광고들이 나올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타이어는 460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 티스테이션.com을 통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분씩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도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타이어라는 게 이게 되게 특이한 업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관심 없는 제품군인데 또 비싸고 안전과 직결된 좀 중요한 제품이라서 이게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 그런 업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광고나 브랜드 전략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배울 점도 많고 경험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람을 느끼는 거는 그러한 저희 광고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응하는 걸 느꼈을 때 가장 보람차고요. 반대로는 그렇다 보니까 타이어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뭐 저희가 자동차랑 콜라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자칫 자동차가 주인공이 되기 진짜 쉽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타이어에 포커싱 할 건지, 어떻게 타이어 유통점에 사람들이 뭔가 잘 관심이 없는 이 티스테이션이라는 유통점 브랜드를 머리에 인식시키게 할 건지, 이게 조금 다른 브랜드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 이게 좀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그 딜레마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작을 하다 보면 타이어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를 보여줘야 되는데 차를 보여주다 보면 차가 늘 주인공이 되는 마치 이게 타이어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차의 퍼포먼스처럼 느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줄타기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타이어라는 제품이 너무 저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타이어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성능, 기술 이런 것들을 되게 멋있는 이미지와 그런 분위기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티스테이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민했던 약간 그 티스테이션의 T랑 타임의 T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가 필요할 때는 티스테이션 타임을 외치세요 라는 이런 것들이 좀 워킹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게 가장 저는 뿌듯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 좀 진행했던 서베이에 의하면 국내에서 사실 티스테이션의 TOM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1위를 하고 그 국내에서 티스테이션 광고가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티스테이션 광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님이랑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다. 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티스테이션만 놓고 보면
뭐 상처인 후시딘, 뭐 두통인 타이레놀 이런 것처럼 타이어 교체할 땐 티스테이션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 마음속에 1위 브랜드가 되게 하는 게 사실 저희 역할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비 코멘터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최근 가장 재밌거나 신선하게 본 광고가 있다면 한 편씩 짧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잡코리아 1년 전에 나왔던 잡코리아거든요. 유쾌하게 이직을 담아내지 않았나. 저는 최근에 야놀자 광고, 소비자 인사이트와 그리고 다양한 영상미까지 잘 살린 광고인 것 같아서 자, 오늘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 한국타이어 담당자 분들과 크리에이티브 멋의 대표님 또 감독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비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상의 광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비 코멘터리 10편에서 만나요.